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2024년 2월 19일과 22일에 K13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K13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이 우리 특수전 부대에 선정된 후에 대략 1000여 정이 생산되어서 야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확히 군이 야전 테스트용으로 발주한 수량은 1710정이고 지금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수량은 대략 1000여 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K13은 지난 2월 19일과 22일에 폭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운용이 중단되었고 그 당시 사용된 탄약과 총기는 회수되어서 군 관련 연구소와 제작회사인 SNT모티브에 보내져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소총이 폭발하는 사건은 솔직히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K1이나 K2도 여러 번 폭발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특히 흔하게 일어나는 게 총기 폭발 사고죠. 그리고 미국에서 총기 폭발 사건이 흔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탄약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재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탄이란 뭐냐면요. 이미 사격이 끝난 총알에 탄피를 모아서 그 탄피에 뇌관을 다시 삽입하고 화약을 채우고 탄두를 박아서 다시 사용하는 탄약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재생탄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 중에 탄약에 장약이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총이 폭발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에서 당연히 재생탄을 사용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병사들이 총기 수입을 하면서 총열에 총기 수입포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사격하거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서 폭발하는 사건도 있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탄약 생산 과정 중에 탄약이 불량이 생겨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폭발한 탄약이 생산된 시기에 같이 생산된 탄약을 전수조사해보면 그 시기에 유독 탄약의 불량률이 높게 나오는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럼 그때는 그 시기에 생산된 탄약을 전량 폐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K13이 폭발한 것도 탄약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번의 폭발이 연달아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탄약 등이 불량이어서 폭발 사건이 있었다면 한 번으로 끝나야 하는데 3일 만에 또 폭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K13이 지금 수십만 정이 대량 생산된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1000여 정이 생산되어서 필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 과연 1000여 정에 불과한 총기가 탄약이 불량이어서 3일 만에 연속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 폭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K13 총기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K13은 전형적인 AR-15 계열, 그러니까 M16 계열의 총기로서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증명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기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총기에 문제가 있다면 SNT에서 생산한 부품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일 두 번의 폭발 사건이 전부 부품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K13 생산 라인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조만간 이형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군이 K13을 발주한 수량은 대략 16,000정입니다. 그런데 K13은 K1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총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작 16,000정으로는 우리 군의 K1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K1 소총은 대략 10만 정이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왜 우리 군이 16,000정만을 도입하기로 했느냐? 그건 이 사업이 일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형 사업이란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참수부대로 대변되는 티어1급 부대의 특수전용 기관단총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핵을 쏘게 되면 북한 지도부도 전부 죽인다는 이유로 참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침투해서 김정은을 죽이는 부대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참수부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우리가 북한 안정화작전을 하기로 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특수부대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제13특위 몇 안으로 대표되는 참수부대 같은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 같은 티어1급 부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레인저 부대 같은 대테러전이나 시가전 등을 담당하는 티어2 부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K13을 선정하고 도입하는 건 바로 티어1급 부대를 위한 사업으로 일형 기관단총 구매 사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대부분의 특수전 장비들이 외국에서 도입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외국에서 직도입되는 장비 대부분이 바로 티어1 부대를 위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16,000정만 도입되는 겁니다.
원래는 기관단총도 주로 HK416 같은 총기를 외국에서 직도입하려 했지만 국내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서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 전부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처음 선정된 게 다산기공의 DSAR-15PC였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산기공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산기공의 선정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산기공이 군으로부터 빼낸 정보는 정말 별거 아니었다고 합니다. 총기 개발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에 불과했고, 다산기공이 이런 무리수를 둔 건 어떻게든 정부 사업을 따내려는 초조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튼 다산기공의 DSAR-15PC 선정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형 사업도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산기공은 UAE의 카라칼사와의 협력도 중단하게 되죠. 솔직히 다산기공이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상당히 훌륭해 보이는 총기를 개발해 내는데 성공한 원인은 바로 UAE의 카라칼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HK416을 개발했던 기술자들이 UAE의 카라칼사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게 CAR-816이고, 다산기공의 DSAR-15PC도 CAR-816을 기반으로 하는 총기입니다. 결론은 UAE의 카라칼사가 다산기공과 협력을 중단한 이유는 역시 이번 비리 사건 때문이고, 더 이상 다산기공은 카라칼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K테크라는 회사입니다. K테크라는 국내 기업이 새롭게 UAE의 카라칼사와 협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3의 총기 회사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이 회사는 다산기공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총기 등을 운반하던 운송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산기공이 비리 문제로 카라칼사와 협력이 끊어지면서 다산기공 대신에 카라칼사와 협력을 하게 된 국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다산기공과 카라칼사의 협력이 다산기공의 비리로 인해서 깨지자 경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사들여서 기존의 다산기공이 하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총기 폭발 사고가 없었다면 이 형 사업도 당연히 K13이 되었을 겁니다. 과거 다산기공이 선정되었을 때도 군 관계자들은 다산이나 S&T나 총기는 성능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산기공이 중소기업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다산의 총기도 AR-15 기반의 HK416을 모델로 하는 총기이고, S&T도 AR-15 기반으로 HK416을 모방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차이가 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형 사업도 형식적으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도 열고 아마 다산기공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형 사업은 외국 총기를 도입하려 했다가 국내 회사들의 반발로 외국 총기는 물론 국내 총기 회사까지 전부 참여해서 국내 회사가 선정된 거라면 이 형 사업은 처음부터 국내 총기 회사만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도 더 크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K1 기관단총은 대략 10만 정이고, 이 형 사업은 참수부대 같은 티어1 부대가 아닌 일반 특수전부대 전체에 배치하는 총기를 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새로운 총기를 선정할 필요 없이 국내 업체들끼리 다시 경쟁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지만 다산기공은 비리 문제로 인해서 3년간 감점을 받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S&T 모티브의 K13이 다시 선정될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기 폭발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나서 지금은 폭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만일 이번 폭발이 총기의 문제, 물론 당연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K13의 설계 결함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수십 년간 신뢰성이 증명된 AR-15를 바탕으로 하는 총기니까요. 그러나 만일 업체의 잘못이라면 역시 부품의 품질 관리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 형 사업은 누가 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되면 아마 틀림없이 K테크라는 회사도 이 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원래라면 형식적으로 S&T와 다산 두 회사가 참여하고 비리로 감점을 받는 다산이 탈락을 하고 다시금 S&T의 K13이 되는 게 정상이었다면, 이번 총기 폭발이 S&T 모티브의 부품 생산 관리 문제로 드러나게 되면 틀림없이 K테크도 참여할 것이고, 역시 비리로 감점을 받는 다산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S&T 모티브와 K테크의 이파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폭발 사건 조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단 1천정밖에 안 되는 총기가 연달아 3일 만에 2번이나 폭발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총기 폭발은 흔한 일이지만 이런 경우는 절대로 흔한 경우가 아니고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S&T 모티브가 생산한 부품이 문제일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고, 우연히 운이 나쁘게 불량 탄약이 연속으로 2번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부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실질적인 우리나라 기관단총 도입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형 도입 사업은 완전히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